성숙한 이별은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트라우마를 남기는 환승 이별은 최악의 이별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심리학회가 2019년 20, 30대 성인 남녀 188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승 이별의 피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불안감, 구복 심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뽑는 등 이후 연애 가치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한 환승 연애가 최악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연관 검색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환승 이별의 대표적 연관 검색어들은 최고의 복수, 후폭풍, 죄책감 등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미안해할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에 대한 검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잠수 이별의 관련 키워드에서 등장한 키워드들은 며칠, 대처법, 다시 연락과 같이 관계 회복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량 존재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별보다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이별이 최악의 이별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가지 논거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수 이별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입니다. 연인관계라면 시작과 끝에 두 상대방의 책임이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수 이별은 모종의 이유로 한쪽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에게만 관계의 정리를 떠넘긴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한 최악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 잠수 이별은 부정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상상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수를 타면 당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이별의 사유에 대해서 무한히 많은 생각을 하고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잠수 이별은 희망 고문을 가합니다. 환승 이별은 정확하게 관계가 끝났고 희망을 남기지 않는 반면에 잠수 이별은 상대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약 없는 기다림과 함께 미련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잠수 이별이 최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인원 잘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잠수 이별에 대한 환승 이별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잠수 이별도 그에 붙지 않은 트라우마가 많다는 이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잠수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언제 이게 상대방이 잠수 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휩싸여서 어떤 정상적인 안정된 심리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건 과연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환승의 경우에는 차라리 어떤 진짜 상대방이 그래 뭐 나보다 진짜 엄청 잘나는가 보지 뭐 이렇게 정신 승리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이게 잠수는 오로지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이렇게 완전 무시당할 정도로 하찮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먹는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승 이별은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수 이별은 그 원인을 100% 상대방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반면 환승 이별은 이별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뭘까? 내가 못났길래 나를 떠났나 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정신 승리보다는 환승 이별의 경우가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별에는 모두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 상처를 최소화하는 게 이별의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승 이별은 그 이별을 더 후벼 파는 행위고요. 잠수 이별은 그 상처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저희 측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딱 환승한 그 연인과 그 상대방이라고 딱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한 정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원망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희망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수 이별은 대부분 전날까지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잠수를 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별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나로 원인의 탓을 돌리게 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자존감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잠수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지내다가 내일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환승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승 이별이 더 연기를 한 걸 수도 있어요. 마음이 떠났는데 전조 증상이나 징후도 없이 오늘까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은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 이게 오히려 더 큰 배신이 아닌가요? 전조 증상도 없이. 잠수는 겁쟁이라고 본다면 환승은 겁도 없이 더 일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승을 당하는 거에 대한 고통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한 고통은 원인을 모르는 데서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잠수를 탔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펴서 명확하게 끝내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잠수를 타는 경우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측에선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키면 바람이고 안 들키면 환승이란 말이 있듯이 6호선에서 2호선 타려고 내렸는데 그게 갈아타려고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잠수이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렸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배신을 한다는 게 사실 더 나쁘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이 잠수보다 더 나빠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잠수 이별이 더 힘든 이유는 아까 인론에서 말씀해주셨던 키워드, 그 연관 검색어를 봐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환승 이별은 연관 검색에 뭐 복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복수는 인간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수 이별은 연관 검색어를 봤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남겨진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말했던 희망 고문인 것처럼 거짓된 희망인데 가능성을 붙잡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오히려 저희 측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논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잠수를 하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고 뭐 이렇게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사람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왜냐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잠수를 하고 나면 아예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직후에는 너무 괴롭고 얘가 도대체 뭐하고 사나 궁금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잊기가 수월한데 환승의 경우에는 SNS에 이 사람이 나랑 갔던 데이트 장소를 또다시 그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그 사진을 봐야 하고요. 새로운 연인과 같이 희덕거리고 있는 그 사진을 내가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환승은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SNS에서 그 상대방을 차단하면은 안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잠수 이별이 기간의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잠수를 탄 시점부터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더한 고통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은. 피해자 수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잠수이별을 검색한 장면의 개수는 56,000건이 되는 게 반해서 환승이별을 검색한 건 10만 건이 넘습니다. 환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이 나에게 있진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자책감을 할 수 있는 반면 잠수는 이별을 회피한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는 탓을 돌리는 건 사실 사람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 역시도 100% 그 사람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책을 하는 거는 잠수 이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그 정도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환승 이별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잠수 이별이라면 저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얘한테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식으로 이별을 당해야 되는 걸까? 이 사람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가볍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걸까? 하는 마음에서 자책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책을 한다는 부분은 환승 이별이나 잠수 이별은 다름없고 그리고 오히려 잠수 이별일 때에 자기에 대한 회의감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 이제 차버린 쪽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반해 환승 이별의 경우는 100%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제 최악의 연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맺고 끊음이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잠수 이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원인이나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왜 연락을 끊고 싶은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환승은 정말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잠수를 당한 초기에는 상대방을 원망해보다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닌지 아니면 무슨 정말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큰일이 생겨서 잠수를 탄 게 아닌지 이런 걱정들로부터 시작해서 생겨오는 고통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에 대한 관계가 안 좋아져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이 환승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건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애정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연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잠수 이별은 회피죠. 답을 안 내렸다는 것, 이별을 끝맺지 않았다는 것. 근데 환승 이별은 배신이죠.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과거가 연기가 된 거예요. 그 나를 사랑했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래서 잠수 이별의 경우에는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환승 이별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배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자면 환승 이별도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수 이별 경우에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환승 이별의 경우에도 이제 사실 사귀면서 다른 여성과 이제 연락한다는 그런 거 사실 이제 연락하게 되면 연인끼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연락하다가 이제 헤어지자마자 한 2주 있다가 이제 손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환승 이별. 그럼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환승은 애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연중에 눈치를 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얘가 뭔가 나랑 연락 시간이 옛날 같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나랑 뭐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놀아다니는 걸 더 좋아한다든지 약속이 잘 안 잡힌다든지 이런 낌새가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히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수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툭 하고 잠수를 커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새도 없이 그냥 고통을 배로 떠안게 되는 그런 것이 훨씬 안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아까 그 배신을 한다는 게 연인 관계에서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회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것도 연인 관계에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액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맺음을 정확하게 내리고서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잠수, 환승 둘 다 끝맺음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엉망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화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잠수처럼 열린 결말로 끝난 영화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결말이 완전 최악이라서 그 영화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영화를 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청중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봤을 땐 열린 결말 같겠지만 어차피 닫힌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 이별도 연락이 안 되다가 이별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보자면 어차피 새드엔딩이라서 앞에 좋고 잘 지냈던 연인 관계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는 것은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 결말이라고 무조건 새드 엔딩인가요? 뭐 언젠가는 다시 연락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환승 이별의 경우에는 결말이 최악으로 끝나버려서 그 영화 전체가 최악이 돼버린 영화다라고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중 여러분께서 걸리면 바람이고 안 걸리면 환승이라는 문장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재밌는 토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끝으로 포기토와 다다음의 경기 교류 토론회는 끝맺히는 걸로 하겠습니다.